이번 시간에는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과제 3에 이 내용을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이 전 시간에 그림 봤던 것처럼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그리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프론의 구조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각 과정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 네프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여기 공간, 이 공간의 이름을 사구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먼주머니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에서 지나가는 요 관의 이름을 세뇨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요.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줌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과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사구체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노폐물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사실은 요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이제 영양분들도 들어가 있기도 해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노폐물도 끼워져 있고요. 나머지 영양분들도 같이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이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여과됩니다.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할 수 있어서요.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통과하지 못하냐면요.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 여러분들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혈구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통과하지 못해요. 단백질, 지방, 혈구 이런 애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크기가 작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혈액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혈구나 단백질 혹은 지방 이런 것들은 여과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거기다 이제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과된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하는데 이 여과액에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뭐를 보고 싶은 거냐면 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냐면 요소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지 애써 내가 소화를 시킨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내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흡수를 해줍니다. 다시 흡수한다라고 해서 재흡수가 되겠죠. 이때 재흡수할 때는 내 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면요. 세뇨관을 타고서 쭉 지나가게 되면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오줌관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다 오줌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길입니다. 즉, 이 세뇨관은 오줌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줌으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내 몸 안쪽으로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영양분들을 흡수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흡수돼요. 그러니까 100%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입니다. 100%다 흡수돼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내가 기꺼이 열심히 분해를 해놓은, 소화시켜놓은 그런 영양분들인데 몸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전부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영양분들은 그래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한 90% 정도 재흡수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비가 일어납니다. 이 분비는 뭐냐면요. 이때 여과되지 않았던 노폐물들을 모세혈관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영양분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반대로 노폐물은 바깥으로 빼내야겠죠. 그렇죠? 바깥으로 노폐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과되지 않았던 노폐물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제 세뇨관 쪽으로 이동하는 요 현상, 그러니까 오줌으로 가는 길로 이동하는 현상을 분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비 과정을 거쳐서 노폐물의 일부들이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지기도 합니다. 뭐 요소, 나머지 요소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요소 외에 나머지 다른 노폐물,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은 없지만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재흡수되지 않았던 물이나 무기염류, 그리고 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뭐 분비되는 요소나, 그리고 처음에도 이제 요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오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표를 통해서 한번 혈장과 여과액과 오줌의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혈장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장은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거였고요. 액체 성분이라고 했어요.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되면 윗부분, 가볍게 뜨는 부분이 혈장이었고요. 그리고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혈구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잘 공부를 해놓으세요. 거기 부분. 순환계에 대해서, 순환계, 그렇죠? 혈액. 자, 그러면 여기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혈장은 그러니까 혈액에 들어있는 그 성분인 거죠. 혈액에는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7%, 0.1%, 0.0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장 속에는 단백질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과가 됩니다. 그쵸? 여과가 돼요. 자, 그럼 크기가 큰 애들은 여과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과에게는 단백질처럼 크기가 큰 애들은 여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과에게는 없습니다. 단백질은 없는데 그 이유는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여과에게는 있어요.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습니다. 어때요? 퍼센트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양만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0.1, 0.03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과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요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당은 100% 재흡수됐기 때문이죠. 여과에게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이유가 여과된 뒤에 100% 전부 재흡수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줌에서. 자, 그 다음에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져요. 갑자기 2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네, 물이 어느 정도 재흡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많이 있으면 옅은 농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물이 적어지죠. 재흡수가 되면서 물이 적어지게 되니까 농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에서 요소의 농도가 확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과제 3 있죠? 과제 3은 이 네프론을 그림을 그리시고 각 단계의 이름을 쓰시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특징들 쓰시고 그리고 이동하는 물질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 자,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압력이 높다고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여과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설 중에서도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